경상남도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마산의료원에 격리 전용 병동을 신설합니다. 메르스 치료 시설인 음압병동도 늘어납니다. 수상 제트스키가 전복되면서 아버지가 실종되고 딸이 숨졌습니다. 면허가 없는 데다 구명조끼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키웠습니다. 대학생들이 동급생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집단 폭행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적 발달이 느린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류 경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식수원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에 격리 전용 병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추가 의심자는 거의 나오지 않아 이번 주만 잘 넘기면 경남은 안정 국면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전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전용 병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격리병동에는 8실, 16병상 규모의 음압병실도 들었습니다. 음압실은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격리병동은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방문자, 보호자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하여금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전용 병동을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감염을 차단하겠다. 경남의 메르스 상황은 완연한 진정세입니다. 의심자 신고는 지난 주말 동안 한 건에 그쳤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과 병원 격리 등 관리 대상은 349명으로 600명대였던 지난주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오는 25일 창원 SK병원 격리가 끝나면 경남의 관리 대상은 50명으로 줄게 됩니다. 저희들 볼 때는 한 2, 3일 후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등 경남도청 지휘부는 메르스 115번 환자가 찾아 직격탄을 맞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한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1일 115번 환자 가족의 실명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문건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창원시가 작성한 115번 환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역 일간지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동강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탄 제트스키가 전복돼 아버지가 실종되고 초등학생 딸이 숨졌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한 계류장. 제트스키 한 대가 차량에 끌려 육지로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37살 김모 씨와 초등학교 4학년인 김 씨의 딸이 탄 제트스키가 전복됐습니다. 계류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겁니다. 원래 데리러 갔죠. 그만두고 가자고. 옆에 있었어요. 옆에. 그 안에 있는데 하라기 전에 가졌어요. 이 사고로 김 씨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김 씨는 실종됐습니다. 친구분 제트스키를 따님하고 타고 오다가 조작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제트스키를 몰기 위해 필요한 동력 수상 레저기구 면허가 없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에 운전 조정 면허를 적혀가지고 운전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의뢰를 해봤더만 없는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김 씨를 찾기 위해 구명보트 4대와 구조인력 110명을 투입해 사고 주변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학생들이 동급생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집단 폭행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지적 발달이 더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전문대학에 다니는 21살 김모 씨. 닷새 동안 기숙사에 갇힌 채 동급생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한 번 봐줘 이렇게 한 번만 시급하면서 저한테 계속 때려요. 식당이나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방 안에 가둬놓고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린 채 테이프로 양팔을 결박해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꼬집는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소리를 지른다며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물렸습니다. 카드를 빼앗아 10여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김 씨는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으로 지적 발달이 더딘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도움을 호소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뇌종양으로 겨우 살려놓은 애를 가지고 그렇게 때렸어요. 아빠 살려달라고. 무섭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고도. 연락이 닿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혼자서 때렸을 뿐 집단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바로 방에서 그냥 때리고 전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애들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도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때에 따라 보수문을 열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밀양 지역 낙동강변, 녹색의 입자들이 강 표층에 떠다닙니다. 뭉쳐서 덩어리지기도 합니다. 낙동강에 4년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상류에는 지난 4일 이미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해 보를 때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6일 창녕 함안보 등 4개 보에 수문을 열어 500만 톤을 방류했지만 창원 칠서치수장 인근에서는 독소를 내는 남조류 세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다소 완화되는 건 좀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의 관리하는 방안으로 또 그다음에 녹조류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뭐 큰 효과가 없고. 취 수장, 정 수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비상입니다. 조류 차단막을 새로 설치했고 저감시설 등을 가동합니다. 정 수장에서는 탄산가스를 주입합니다.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산도 pH가 높아지는데 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8.7을 넘어가기 때문에 응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pH 측정 범위인 6.5에서 7.5까지. 창원시는 녹조 대책으로 시설비에 약 10억 원을 투입했고 매년 약품 처리비 등 약 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 정수장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녕 함안보에서 측정치가 조류 경보 기준을 크게 웃돌아 이번 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남에서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국내 우유가 남아 돌아서 낙농 농가들의 고민이 큰 가운데 경남에서 생산된 우유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분유 재고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낙농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우유 생산을 해온 축산농가. 공급 과잉으로 제조업체에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며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한 우유는 헐값에 넘기고 있어 고민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낙농 강국들과 FTA 협상으로 인해서 원유가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유 생산량은 221만 4천 톤, 반면 소비량은 191만 7천 톤에 불과해 29만 7천 톤이나 과잉 생산됐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분유 재고량도 2만 1,900여 톤으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협이 중국 최대 농축산식품그룹과 우유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1,000톤으로 시작하지만 수출량을 점차 늘리고 국내 합작 우유공장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톤 수준이고 내년에는 5,000톤, 내후년에는 10,000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서 한국 우유는 안정성과 높은 품질로 2배 이상 비싸게 팔릴 만큼 인기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이러한 수출을 통해서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재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생산 과잉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 농가들이 중국 수출 확대로 어려움을 타개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지역은 25일부터 장마의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은 이번 주 목요일인 25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인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남부지방에선 평년보다 2일 늦고 지난해보다는 7일 빠르게 시작했다며 장마 기간에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금에 대해 감사 권한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15조와 16조, 지원한 급식 경비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로 개정하고 해당 교육장이 급식 경비 집행 내역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늘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체 감사 활동 1위 기관으로 경상남도를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까지 전국 1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는 4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17개 시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시행한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특정감사와 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태 감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학교 밖 길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로는 길거리가 5,886건으로 전체 33.3%를 차지했으며 이어 교실과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학교 밖 놀이터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밖에서 9,699건으로 54.8%를 차지해 학교 안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의령군 백계 야영장 인근 다리에서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6살 차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의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경남교육청은 7개 평가 영역 가운데 특색 사업 영역에서만 전북과 공동으로 3위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6개 영역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창원시 우산동 14번 국도 현동교차로에서 진동 방면 1.8km 지점에서 40살 이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소음 방지벽을 들이받고 이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굴곡 지점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